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어제 그 올리브영에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해가지고 딱 갔는데 뷰티 인플루엔서들한테만 먼저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한 것이더라고요. 네, 프라이빗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저는 그냥 영상만 올드파세대나 영상만 이렇게 또 찍고 왔죠. 예, 그러면서 오늘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올리브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커다란 화장품 리테일러인 올리브영이 첫 번째 미국 매장을 이렇게 또 열었다. 파사데나에다가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밤새도록 캠프를 오버나잇 캠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오늘 11시에 문을 연다고 하거든요. 조만간 문을 열어. 오버나잇 캠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고 여기 이제 KTLN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야. 노숙을 하면서 긴 줄을 이렇게 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네,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제 첫 번째 몇 분한테는 뭐 선물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세포라 같이 굉장히 커요. 네, 큰 매장에다가 한국 화장품들이 거기 싹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리브영 하면은 뭐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싸다고 이렇게 또 들었는데, 아마 이제 싸고 질 좋은 한국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파사데나에다가 이제 문을 연 올리브영 1호점은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5,000개 넘는 제품들, 한국 화장품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뭐 틱톡이나 뭐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한국식 글라스 스킨,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젯밤 10시부터 노숙을 하면서 캠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긴 줄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해요. 와,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매장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맞춤형 피부 그리고 두피 분석을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스캐너가 있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렌저 같은 거를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매장 내에 세면대도 있고 기가 막히다. 체험존이 이제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K컬처, K문화,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한국 화장품 매출이 24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48%나 급증을 한 수치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올리브영 온라인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절반 이상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국인들한테도 미국 사람들, 미국 현지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온라인에서부터 이렇게 또 얻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엄청납니다. 지금 캠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올리브영 매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올리브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99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첫 매장을 이제 오픈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1,4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로 한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체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파사데나에다가 이제 첫 번째 매장을 이렇게 또 오픈을 한 다음에 LA에다가 뭐 하나 더 연다고 하고요. 그리고 뉴욕에다가도 오픈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 전역에다가 이제 오프라인 이제 매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올리브영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올리브영. 와, 지금 줄 서고 막 노숙을 하고 어젯밤 10시부터 노숙을 이렇게 따고 있다고 합니다. 긴 줄을 이렇게 또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야, 이 올리브영이 어마무시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것을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네요. 저도 어제 가서 봤거든요. 매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환하고 막 엄청난 그 제품들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밖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뭐 안에 막 인플루엔서들이 영상 찍고 막 바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건너편에 세포라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데 세포라를 본다고 하면은 세포라는 이제 미국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도 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올리브영은 한국 화장품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판다. K컬처 K 화장품 따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그 펀드를 이렇게 또 조성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18억 달러나 조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법원이 그 기금을 집행을 하는 것을 중단을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서는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성을 한 1.8 빌리언 달러, 18억 달러 규모의 안타이 웨포니세이션 펀드, 이거를 집행을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차단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세금이 돌이킬 수 없이 지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중단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펀드를 돈을 옮기거나 신청서를 검토를 하고 돈을 지급을 하는 모든 행위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의 심리는 6월 12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의 가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룹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를 한 소송을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신설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공화당에서도 지금 비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위한 거대한 비자금이다, 슬러시 펀드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보상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비판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라고도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기금을 이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담당을 했었던 검사 앤드루가 이 기금을 차단을 하는 소송도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가담자들이 지금 이 기금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불법 폭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연설을 하면서 뭐 의사당에 쳐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러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기금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이제 2기 취임을 이렇게 또 하자마자 1월 6일 의사당 폭동 피고인들 1,500여 명을 전부 다 사면을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폭동을 이렇게 또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사면을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다가 지금 돈까지 지금 나눠주려고 하고 있다. 야, 이거는 진짜 미친 거죠. 자신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폭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까지 뭐 사면을 다 해주고 돈까지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법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월 6일 그 폭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폭도들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보도 자료들을 웹사이트에서 지금 삭제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다라고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제 법무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복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다 쓸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사면을 해주고 지금 막 기록들을 다 지워주고 있고 돈까지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그 휴전 협상에 대해 가지고 파이널 그 디시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최후 통첩성 조건들을 지금 이란한테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핵무기는 절대적으로 이제 금지다. 라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을 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시 개방을 하고 이제 그냥 돈 내지 않고 무료로 이제 통과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어둔 그런 마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뢰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고농축 핵물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폐기를 이렇게 해버려라. 아니면은 미국한테 이렇게 또 넘기거나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팔거나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은 또 이제 반발을 거세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미사일로 양보를 따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말로만 이제 보장이 된 거 그런 거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직 행동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란의 의회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의 승자는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을 더 잘 준비를 하는 그런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더 한다라는, 그게 좀 엄청나게 위협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강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강경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란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협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은 계속해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드론이 루마니아의 영토에 추락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드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요. 발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한 대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루마니아 동부 쪽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시민 2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의 사무총장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우리 모두한테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지 실수든 뭐든지 간에 러시아의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이렇게 또 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마니아에서는 러시아의 총영사관을 지금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영사관도 이제 폐쇄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총영사를 추방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루마니아 영토에 지금 드론이 이렇게 또 떨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심각한 안보 침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총영사를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그 러시아 총영사관을 지금 전면 폐쇄를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대사를 소환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방공망 강화를 서두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이제 외무부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근거 없는 비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개입 여부를 이제 부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아니 분명히 러시아 드론이 떨어진 거 아닌가? 떨어지고 진짜 불을 나고 이제 그랬으니까 지금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러시아의 맞보복 조치도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루마니아를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더 번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이제 부분이 좀 계속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LA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수요일 밤에 엊그저께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수요일 밤에 그 LA에 있는 로델리우스 에베뉴에 위치한 어떠한 주택에서 참극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3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두 자녀를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도 목숨을 이렇게 또 끊어가지고 4명이나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와, 부인이 총을 가지고 싹 다 가족을 싹 다 죽이고 자기도 이제 목숨을 이렇게 또 끊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의 신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자크 바마지안이라는 31살 남편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들은 2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딸은 6일 된 신생아이다. 6일 된, 태어난 지 6일 된 신생아이다 라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이런 좀 참극에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 이웃들이 깊은 충격에 이렇게 또 빠졌다 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생아, 태어난 지 6일 된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의 2살 된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이 어제죠. 이제 목요일에 주민들은 꽃 같은 거 놔두고, 장난감 놔두고, 아이들을 이제 추모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웃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웃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떴는데, 이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을 싹 다 죽이고 같이 갔느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어떠한 이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집에 사는 또 주민은 사건 당일 밤에 어떠한 징후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기를 임신을 한 채 이제 출산을 하려고 기다리던 평범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 왜 이러한 참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와, 너무나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너무나, 와, 태어난 지 6일 만에 엄마에 의해 가지고 총으로 살해를 당했다고 하니까, 와, 그러니까 2살 된 아이도 있고, 와, 너무나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참극이지 않나.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빌고요. 아마도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이제 겹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와, 진짜, 와, 어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대통령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공개 자료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달에 델 주식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를 매입을 이렇게 됐다. 그리고 몇 달간 추가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매입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또 되는 게,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델 주식을 산 다음에 펜타곤에서 델이랑 계약을 이렇게 또 따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9.7 빌리언 달러, 97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델이 펜타곤에서 이렇게 또 따냈다 라고 합니다. 델은 이제 펜타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을 하는 그런 계약을 이렇게 또 맞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델 주식을 산 다음에 이런 계약을 이렇게 또 따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상충이 된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부패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백악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주식 거래를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제3자의 독립적인 자산 운영자가 자동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주식 매수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해 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해명을 좀 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델 주식을 산 다음에 펜타곤에서 와, 이런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델 주식 미친 듯이 올랐다고. 그리고 오늘도 델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와,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백악관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산은 자녀들이 관리를 하는 신탁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해 충돌이 없다라고 그렇게 백악관에서는 대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분노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비판론자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투자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전통적인 블라인드 트러스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투자 움직임을 여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백악관에서는 뭐 신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싹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매입을 한지, 델 주식을 매입을 한지 9일 뒤에 델 창립자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델을 극찬을 했다라고 하면서 델 컴퓨터를 사라라고 홍보까지 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9일 뒤에 델 창립자를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델 컴퓨터를 사야 된다라고 홍보까지 해줬다고요. 야, 이거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델 회장이 트럼프 계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어카운트에 62억 달러를 기부를 하겠다라고 서약까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정경유착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혹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금지하는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연방 공무원들과 달리 대통령은 직무와 상충을 할 수 있는 개인 자산을 의무적으로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없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 법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안 팔아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의 수립의 경계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이렇게 미국에 돌아가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델 주식을 사자마자 막 델 미친 듯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엄청난 돈을 이렇게 또 불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7%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2% 정도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이제 S&P, 다우지수 모두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나스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5월 달에만 자그마치 8%가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S&P 500은 5%가 요번 5월 달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다우지수는 2%가 요번 5월 달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미국 주식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유가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브렌트유나 뭐 서부 텍사스유 전부 다 2%씩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86달러, 91달러 그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타결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유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델 테크놀로지 주식이 31%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사자마자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지금 오늘은 31%가 폭등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달에 델 주식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 달러까지 산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델 주식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델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그런데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또 내놨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펜타곤이랑 뭐 계약을 이렇게 또 한 것도 있고, 초대형 계약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연간 실적 전망치도 이제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주가가 31%가 오늘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의 델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휴럴 패커드도 지금 17%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슈퍼 마이크로칩도 1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컴퓨터 하드웨어 주가가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주들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론도 오늘 5%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퀄컴도 한 2%가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5월 한 달에만 86%가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이적인 그런 상승률이다라고 하면서 야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와 미쳤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렇게 폭등을 할 수가 있나? 하지만 소비재나 의료 브랜드들은 지금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한 이 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15%가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밖에도 이제 아메리칸 이글도 동일 매장 매출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이글은 11%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폭등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술주들에서 다 폭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 주식이 오른 것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국이나 아시아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나 일본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한국의 이제 코스피나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톡픽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어제 6% 정도 폭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업계 최초로 12단 차세대 AI 메모리 칩인 HBM4E를 샘플을 이렇게 또 내놓고 전 세계 고객사들한테 출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주식이 5% 6% 정도 이제 급등을 어제 삼성이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LG전자는 어제 24%가 폭등을 했다라고 하네요. 와 장난이 아니다. 왜 이렇게 또 LG전자가 폭등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혁신 기술을 발표를 LG에서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주가가 24%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IPO의 가치가 자그마치 1.8 트릴리언 달러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아니 IPO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 넘는 것도 어마무시한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가총액 목표 기업 가치가 1.8 트릴리언 달러, 1조 8천억 달러.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런 폴리마켓 있지 않습니까? 예측 마켓에서는 스페이스X는 첫날 IPO를 하자마자 첫날에 이 2 트릴리언 달러를 넘을 것으로 지금 77% 확률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어마무시하게 스페이스X IPO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 이제 6월달 중에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이 스페이스X 이제 IPO도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스페이스X 어떻게 되는지 계속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스페이스X 뉴스뿐만이 아니라 코스코 그 관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코 CEO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효 판결이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스코는 신청을 했다고요. 우리가 낸 테리프 다 돌려달라라고 신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돌려받게 될 관세 환급금을 상품 가격을 인하를 하는 등 이 회원들한테 전액 환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야 역시 코스코 따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스코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제 제프 베조스가 이제 투자란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우주 기업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이라고 하는 그 우주선이 있거든요. 그 우주 로켓이 어제는 발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가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와 장난이네.
네, 그러면서 어제 밤 9시에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블루 오리진의 그 차세대 대형 로켓 뉴글렌의 연소 시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대형 폭발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폭발이 너무나 커가지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이 되었다. 그 오렌지빛, 그 폭발 그 빛이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집들이 막 흔들릴 정도로 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흔들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명 피해이지 않습니까? 블루 오리진 측은 정말 다행히도 사건 당시에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부상자는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번 폭발 현상을 이상 현상으로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나사 국장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달 탐사 일정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블루 오리진은 올해 안에 달 기지 건설을 시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로켓을 발사를 할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로켓을 발사도 하기 전에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200억 달러 규모의 달 기지를 건설을 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질을 빚게 됐다. 라고 합니다. 이거밖에도 그 아르테미스 3호 이제 4호 작전을 이제 두고 2027년도나 2028년도에 나사에서 인류를 이제 달에다 이제 보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 계약을 스페이스X랑 경쟁을 이렇게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블루 오리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몇 달간 계속해 가지고 악재를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그 뉴글렌 로켓이 세 번째 비행 중에 화물이 잘못된 궤도로 이제 배달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그런 사고도 이렇게 또 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FAA에서는 일시적으로 비행 금지 처분도 이렇게 또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FAA한테 다시 비행 재허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이제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아마 다시 재조사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이렇게 또 커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프 베조스는 원인을 아직 파악을 하기에는 이르다. 그렇지만 조사에 착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베리베리 러프 데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됐든지 간에 다시 시도를 이렇게 또 다시 폭발된 거 만들고 다시 지어가지고 다시 비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프 베조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그 SNS 그 X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로켓을 만드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 Rockets are very hard 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하네요. 어쨌든 블루 오리진 별로 상황은 안 좋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스코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란에 지금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지금 뭐 원유가 공급이 되는 게 불안정하고 유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코스코에서는 지난 5주 동안에 역대 최고치 주유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 코스코 CEO가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전역을 본다고 하면 미국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불 5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는 거의 6달러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코스코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코스코에서 기름을 판 게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코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뗐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월가의 예상치를 다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이렇게 내놨다라고 합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12%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4불 93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이 9.8%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멤버십 수입이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코 주가는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코스코 주가는 장중 한때 $1,000를 돌파를 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4.7% 정도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6.6%이다라고 합니다. 월가의 예상치 6.7%에서 미세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이 4.7%가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 그냥 시장이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야 코스코는 진짜 잘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페라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페라리에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거든요.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그런데 지금 페라리에 대한 전례 없는 혹평 그리고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백래시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략 이 페라리가 나온 지 80여 년 정도가 이렇게 또 되는데 80년 동안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페라리가 요번에 전기차 루체를 출시를 한 다음에 거센 비판에 지금 직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이 페라리 전기차를 두고 이거는 진군충석이지 않느냐, 이거는 애플의 매직 마우스이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전기차 리프 있지 않습니까? 리프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니 이 페라리 살 바에 그냥 리프 사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밈들이랑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인터넷 상에서 페라리에 대한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라리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격이 자그마치 64만 달러거든요. 64만 달러야. 거의 10억이에요. 거의 뭐 9억? 9억 정도가 이렇게 또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그런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외관이 그냥 중국 전기차랑 비슷하다. 그냥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랑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페라리 골스팬들 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이 막 분노를 하면서 페라리 미친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 비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시드 디자인을 맡은 그 분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떠면서 리어 램프나 빨간색 옵션, 페라리 로고를 제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페라리 특유의 그런 비율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냥 뭐 중국 자동차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각적 민첩성도 없고 이 퍼포먼스 표현도 외관에서 드러나 있지 않다. 완전히 다 사라졌다. 라고 하면서 페라리 그 고유 유상과 정체성이 전기차 디자인에 녹아들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전문가가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페라리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이 전기차 디자인을 애플의 그 쟈니 아이브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애플 디자인 총괄 했었던 사람이 같이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디자인을 새롭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국차처럼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돈이 뭐 64만 달러짜리 전기차인데 이거 뭐냐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판, 조롱, 혹평 쏟아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페라리 주식도 이 디자인을 공개를 한 다음에 8%가 폭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페라리에 대한 조롱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페라리 요번에 엄청난 실수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